안녕하세요. 이제 3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단원은 내용이 어려운 게 별로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중요한 거, 뭐 이 정도는 시험에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확실히 안 나온다 하는 거는 제가 안 나온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어서 55페이지 학습지 5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지구와 달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때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 에라토스테네스라는 과학자가 쓴 방법을 알아봤는데, 이 사람은 이제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라고 가정했고 햇빛도 지구상에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구가 완벽한 구형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는 좀 설명하기는 애매하긴 한데, 뭐 어떤 문제집에서는 이게 실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쌤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라토스테네스 이게 진짜 실제로 평형이 들어오면은 이런 가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 가정은 현실이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이렇다고 생각을 하자.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게 가정이니까, 맞죠? 근데 어쨌든 뭐 그거 관련된 거는 아니니까 그냥 요거 두 개만 봐두세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운 두 가지 가정. 지구는 완벽한 구형이고 햇빛은 지구상의 어디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온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구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았습니다. 근데 지구의 크기를 구할 때 억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대해서 썼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봐봐요.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선을 하나 꺼요. 그러면 여기 각이 세타라고 한다면은 요 각도 세타, 그다음에 요 각도 세타, 요 각도 세타라는 거 우리가 배웠었죠. 맞죠? 이거를 구에다가 똑같이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아까 햇빛이 평행하게 들어온다 했잖아. 이 햇빛이 평행한 두 직선인 거예요. 얘가 햇빛, 얘도 햇빛이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는 곳에 생기는 이 각도가 서로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지구의 크기를 계산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구는 9이기 때문에 9에서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이 중심각이 세타일 때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심각이 세타가 만약에 360도다. 한 바퀴 다 둘렀다 하면은 호의 길이는 지구의 둘레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세타일 때는 호의 길이가 L, 그 다음에 중심각이 360도일 때는 지구의 둘레 2파이 R이 됩니다. 2파이 R. 그래서 요 비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았어요. 요 비례식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비례식이었죠. 관계식. 세타 대 360도는 L 대 2파이 R. 요 비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안에 360 곱하기 L은 세타 곱하기 2파이 R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2파이 R 지구의 둘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분의 360도 곱하기 호의 길이 L.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가서 지구의 반지름까지도 구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 구하는 거는 좀 힘들지. 파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구의 둘레 구하는 것까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은 지역에서 측정을 했다 했잖아요.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A라는 지역은 시에네, B라는 지역은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막대기를 세워놓고 이 그림자, 햇빛과 생기는 이 그림자의 각도를 재서 여기 중심각과 같다라고 해서 풀었다 했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A는 CNA 우물인데, CNA 우물에는 우물이 비치는 곳은 그림자가 안 생기죠. 우물 안으로 햇빛이 쭉 평행하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 부분의 길이가 바로 호의 길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925km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이 뒤에 문제도 나오는데 A 지점과 B 지점은요. A 지점과 B 지점은 당연히 위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도 차이는 있다. 근데 얘네 둘이는 같은 세로선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도가 뭐 완전히 같진 않겠지만 비슷합니다. 경도가 비슷한 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돼요. 알겠죠? 경도가 비슷한 두 지역과 그리고 위도가 차이 나는 이 두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구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달의 크기 측정이 나오는데, 달의 크기는 뭐 이렇게 종이에 구멍을 뚫어서 할 수 있다 몇 번을 말했지만 애들이 너무 많이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험 문제 안 냈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 근데 쌤이 보니까 이게 모의고사에 몇 번 나온 적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몰라도 되는 건 아니고 일단 이번 시험에 제가 안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구나 하고 알아는 두세요. 지구의 크기 구하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뒤에 문제 있죠. 이 문제는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보시면서 가져온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이거 계산을 한번 못하면 시험 문제 나온 거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꼭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계산하시고가 아니라 비례식을 쓰고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하시고 했죠. 맞죠? 그래서 비례식을 사용해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마음대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에라토스테네스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구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한 장 더 넘어가서 57페이지 보면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구의 이제부터 지구와 달의 공전, 자전 이런 거에 대해 배울 건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자, 지구의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지구의 자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 배웠었죠.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지? 달의 공전 이렇게 배웠었죠. 지구의 자전, 공전, 그리고 달의 공전 이렇게 배웠었죠. 이 세 개 운동은 모두 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 달의 공전은 모두 다 움직이는 방향이 서에서 동이에요. 서에서 동으로 회전하는 운동이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그리고 달의 공전 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더 추가로 배운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 뭐 있냐면 태양이 하루 동안 뜨고 지는 거,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이것을 태양의 일주운동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일주운동. 그 다음에 또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생기는 것은 별의 일주운동이 있어요. 뭐 태양도 별의 일종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도 일주운동을 하는데 요것은 방향이 어떻다? 그치, 얘는 방향이 동에서 서다. 이거는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해는 늘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 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과 별의 일주운동은 늘 동쪽에서 서쪽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있죠. 뭐냐면 태양의 일주운동 말고 지구의 공전으로 생기는 태양의 연주운동이 있습니다. 태양의 연주운동. 얘는 서에서 동이에요. 알겠죠? 얘는 서에서 동입니다. 연주운동이라 하면 태양의 뒤쪽으로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을 태양의 연주운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서에서 동입니다. 일주운동, 태양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만 동에서 서고 나머지 운동들은 전부 서에서 동이다. 됐지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넣고 한번 가봅시다. 지구가 자전을 하는 방향은 하루에 한 바퀴이고 1시간에 1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다. 그런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그 지구에서 본 태양 그리고 지구에서 본 별들의 운동은 지구의 자전과 반대 방향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태양의 일주운동, 별의 일주운동은 동에서 서쪽, 우리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 즉 우리나라에서 관찰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이지? 이렇게 북쪽 하늘에서 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동쪽, 남쪽, 서쪽 하늘은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별이 일주운동 한다 했잖아. 동쪽에서 쭉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일주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쪽, 남쪽, 서쪽은 이렇게 보이고 북쪽은 동심원 모양을 그리면서 별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별이 회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의 자전 때문에 별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북쪽 하늘을 바라보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북반구 중위도입니다. 이 그림들 네 가지 모두 다 잘 알아두십시오. 어느 게 어느 쪽 하늘인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두칠성의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봤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북두칠성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금 북쪽 하늘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두칠성이 처음 위치에는 여기 있다가 나중에 3시간 후에는 이쪽으로 조금 서쪽으로 이동을 했죠. 맞죠?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구의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다. 따라서 별들은 동에서 서쪽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중요하니까 이 그림 잘 봐두십시오. 이 부분은 쉽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구의 공전인데요.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연주운동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태양이 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태양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태양이 별자리를 배경으로 움직이겠나? 그게 아니라 지구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구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낮에는 봐봐 얘들아, 우리가 지구에 여기 있어. 우리가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 칠게요. 지금 이거 말고 빨간색. 자, 여기 우리가 요 A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칠게요. 그럼 A 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의 낮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지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 맞죠? 낮에는 당연히. 그럼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낮인 거잖아. 그럼 별자리가 보이나 안 보이나? 그치. 이때 태양이 있는 쪽의 별자리가 사자자리긴 하지만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맞죠? 9월에는 사실 태양 쪽에 사자자리가 있지만 우리 눈에 9월에 사자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낮이니까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맞죠?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해서 반바퀴 돌아옵니다. 그럼 밤이 되죠. 태양의 반대편 지점으로 왔어요. 이렇게 돌아왔다 칠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A 지역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이제 태양의 반대편이니까 밤이 되었어요. 밤이 되면 별자리가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9월인데 밤에만 우리가 별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3월의 자리인 물병자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쌤, 왜 9월인데 3월께 우리 눈에 보여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월을 정한 것은 태양을 기준으로 정했다. 태양이 이 월에 있을 때 기준으로 정했는데 우리가 태양 쪽을 바라보면은 낮이기 때문에 별자리는 안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은 반대편 3월일 때 우리 눈에 3월의 별자리가 밤에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3월이라고 물병자리, 9월이라고 사자자리가 아니라 9월일 때는 반대로 밤을 생각해야 되니까 밤에 우리 눈에 보이니까 물병자리구나. 반대로 3월일 때는 이렇게 지구는 반대편에 있고 태양이 지금 3월 자리에 있다. 3월이라는 것은 태양의 자리가 3월이라는 거다. 따라서 우리 눈에는 사자자리가 보인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여기 요 위치로 가볼게요. 요 위치로. 그럼 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요 A 지역이 있어. A 지역. 지금 A 지역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죠. 낮이죠. 낮에는 별자리 보인다 안 보인다? 낮에는 별자리 안 보인다. 근데 지금 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몇 월이라는 뜻입니까? 그치. 지금 낮이라서 이 별자리가 안 보일 뿐이지 태양은 정갈자리 쪽에 있죠. 정갈자리 쪽에. 태양이 있는 위치를 보고 몇 월인지를 알아채야 됩니다. 12월이구나. 맞죠? 그래서 지금 12월에 낮에는 태양이 정갈자리 쪽에 있는데 밤이 되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옵니다. 자전을 해서. 그러면 A 지역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밤이 되면은. 맞죠? 그러면 밤이 되면 우리 눈에 이제 별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니까. 태양이 없는 반대편 6월에 황소자리가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월은 태양을 기준으로 정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표를 한번 다시 보면 이해가 되겠죠. 3월에 태양 쪽에는 지금 물병자리가 보이는 게 맞지. 근데 3월에 태양 쪽에 물병자리가 보인다는 것은 낮이란 거잖아. 그럼 낮에는 우리 눈에 별자리 안 보이죠. 그래서 물병자리가 태양 쪽에 있긴 한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눈에는 밤이 되면 반대쪽에 있는 사자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됐지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알면은 좀 해석하기가 더 쉽겠죠. 따라서 이 문제도 조금 너희가 그때 문제 풀 때 보조선이 안 나와서 좀 힘들었다 하는데 그냥 보면 돼. 봐봐. A 위치에 있을 때 지금 낮에는 이렇게 태양 쪽을 보면 태양은 지금 9월 사자자리에 있습니다. 태양은. 근데 우리가 낮에는 별자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한밤중에 남쪽하는 한밤중에 남중하는 별자리는 이 태양 쪽이 아니라 자전에서 돌아오는 반대쪽 3월에 있는 물병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낸다 하면은 그때 보조선에 그려준다고 했는데 한번 문제를 잘 읽어보십시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알겠지요? 별자리 해석하는 방법 자 두십시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나오죠. 달의 공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지구의 자전 그리고 지구의 공전, 달의 공전은 모두 어디에서 어디 방향? 그쵸,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달은요, 음력 한 달을 주기로 회전하는데, 음력 한 달이라면 27일에서 28일 정도 음력 한 달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달의 위상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달의 위상 변화. 개인적으로 이 그림보다, 위에 그림보다 밑에 그림이 좀 더 마음에 드니까 밑에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태양 말고 태양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천체는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태양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달을 보려면 태양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달이 만약에 A 위치에 있다고 치면은요, 이 달의 동그란 부분에서 태양이 비추는 부분은 요 반 정도밖에 없죠. 맞죠? 태양이 비추는 부분은 반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지금 요 방향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태양은 요 면을 비추고 있잖아, 달에. 맞지? 우리 지구에서 보는 면과 반대쪽을 비추고 있죠. 그럼 우리 지구에서는 달이 보인다, 안 보인다? 달이 보이지 않는다. 이 위상을 삭이라고 합니다. 달이 보이지 않을 때 이 위상을 삭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달이 쭉 공전해서 갑니다. 쭉 공전해서 가서 나머지는 수업 시간 설명했으니까 조금 패스하고 요 C 부분 볼게요. C 부분. 이제 달이 요만큼 왔어.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태양빛이 비추는 곳만 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요 반으로 딱 나눴을 때 요 부분을 태양빛이 비추게 되겠죠. 맞죠? 그럼 지구에서 요렇게 바라보는 거야, 이번에는. 지구에서 달을 바라볼 때. 그럼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면은 태양빛이 달의 모든 부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동그랗게 보이게 되죠. 맞죠? 이 달을 이제 보름달이라고 하고 우리가 망이라고 부릅니다. 달의 위상에서 망이라고 불러요. 됐죠? 그리고 이렇게 삭과 망일 때 일식 또는 월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 아니고 삭일 때는 일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망일 때는 월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됐죠? 무조건 다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궤도가 모두 일직선이 되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은. 자, 그리고 이 달의 위상 변화가 음력 날짜가 언제 달의 위상이 이렇게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다 말해줬으니까 이것도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됐죠? 이만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시고 이제 태양계 행성들이 나오는데 이 행성들도 한 문제 그때 낸다고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은데 한 문제 냈어요. 근데 행성들을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단 행성을 구분할 때 첫 번째 기준 두 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지구의 공전궤도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의 공전궤도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우리가 내행성이라고 부르고 수성과 금성이 포함됩니다. 지구는 포함된다, 안 된다? 지구는 포함 안 된다. 지구는 기준이기 때문에 내행성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행성도 마찬가지지. 얘도 외행성도 지구의 공전궤도 바깥쪽이니까 지구는 기준이잖아. 당연히 외행성에도 안 들어가겠죠. 공전궤도 바깥쪽에 있는 것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5개 행성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내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인 것 또는 외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인 것 이런 거 물어봤었죠. 외행성이면서 지구형 행성인 거는 화성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나누는 기준을 다 외워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제가? 다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하나도 몰라도 되고, 예를 들어 이런 표가 만약에 주어졌다 하면은, 이래서 지구형 행성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래서 목성형 행성을 이렇게 나누는구나. 이렇게 대충 감만 잡으시면 돼요. 지구형 행성은 수금, 지화, 목성형 행성은 목, 토, 천해 이렇게 4가지씩 있다. 알아두십시오. 얘도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행성의 특징 조사하기 했었는데 몇 번은 조사를 했고 몇 번은 조사를 못 했거든요. 시간이 조금 안 돼서.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라고 했던 것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성 같은 경우는 대기가 없어서 낙하보면 온도차가 크다. 맞죠? 너무 쉽죠? 그 다음에 화성은 화성의 극지방에는 드라이 아이스랑 얼음으로 된 극관이 있다. 목성, 줄무늬를 띠게 되고 빠른 차선 때문에 줄무늬를 띠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 대적점 또는 대적반이라고 불러요. 대기의 소용돌이인 대적점이 존재한다. 토성, 딱 봐도 특징이 뚜렷하잖아, 맞지? 크고 뚜렷한 고리가 있다.
그리고 천왕성은 자전축이 9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색깔이 하늘색 빛을 띠고요. 해왕성은 고리가 희미하게 있고요. 그 다음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대흑점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뚜렷한 특징만 하나씩 한두 개씩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태양은 특징들을 다 이제 외우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태양의 표면과 대기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태양의 표면에 실질적으로 빛이 나오는 곳을 우리가 광구라고 부르고요. 태양의 표면을 잘 살펴보면 쌀알 무늬와 흑점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대기는 채층과 코로나가 있는데 채층은 여기 빨간색깔 보이지? 이렇게 붉은색 띠는 요 부분을 채층이라는데 진짜로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엄청 얇은 대기층이고 붉은색을 띠고요. 대부분 일식이 되면은 채층과 코로나를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훨씬 쉽게 관측이 되겠죠. 코로나는 채층 위로 넓게 뻗어 있는 여기 대기층, 약간 진주빛을 띠는 대기층을 코로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밝아지는 부분 있잖아. 이렇게 밝은 부분은 빛이 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플레어라고 합니다. 채층의 일부가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플레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가스가 아예 쭉 올라오는 거 있죠. 이런 것을 홍염이라고 합니다. 홍염. 폭발해서 가스가 위로 쭉 올라오는 것을 홍염, 그 다음에 빛이 나는 것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이 그림으로 잘 구분해줘야 돼. 얘가 플레어, 얘가 홍염. 또 넘어가 봅시다. 태양의 활동은 11년 주기로 활발해진다 했죠. 올해 우리나라도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뭐 오로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흑점수가 최대일 때 태양 표면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태양 표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당연히 코로나의 크기도 커질 것이고요. 코로나가 발달할 거고 그리고 태양의 대기가 활발하다는 뜻이니까 홍염이나 플레어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은 태양에서 오는 태양의 입자들이 많아진다. 태양풍이 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태양풍이 우리 지구에 미치는 영향도 여러 개 봤습니다. 자기 폭풍에 의해서 무선 통신이 끊기는 현상, 5글자로 델린저 현상이라 해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GPS 수신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태양풍에 의해서 인공위성도 고장이 날 수 있고 정전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로라가 원래도 나타납니다. 그냥 오로라가 나타난다 하면은 답이 좀 애매해, 맞지? 오로라는 원래도 나타나는데 더 자주 그리고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도 오로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 관측하는 이 망원경은 제가 시험 문제 안 낸다고 했습니다. 얘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태양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간단하게만 봤지만 잘 했을 거라 생각해서 간단하게 본 거고 좀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단원 정리는 여기까지 할게요.